되지 않은 진실. 1849년 강화도 한 청년이 밭을 갑니다.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는 농부입니다. 왕족의 후예라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서 사신이 옵니다. 원범, 한양으로 가시옵소서. 조선 제25대 국왕 철종, 농부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왕좌가 때로는 감옥보다 좁다는 것을. 그의 즉위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유배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9세기 조선은 위기였습니다. 순조는 1834년 오랜 병환 끝에 44세에 사망했습니다. 뒤를 이은 헌종, 그 역시 지병으로 1849년 2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부사가 없었습니다. 왕위 계승이 끊길 위기, 그 혼란 속에서 한 세력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안동 김씨, 순조의 장인 김조순, 사도세자 정조편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죽은 후 60년간 조선을 지배한 외척 세력입니다. 여기서 비변사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변사, 대비할 비, 변방변, 맡을 사, 말 그대로 변방을 대비하는 관청입니다. 1510년 중종 5년 외인들에 의해 삼포외란이 발발합니다. 당시 조선은 건국 후 무질서하게 입국하는 외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부산포, 부산, 제포, 진해창원, 연포, 울산 등 3포를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하여 교역과 접대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무역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머무르는 일본인들이 점차 늘어나며 범죄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포 관리가 범죄자 일본인의 머리카락에 줄을 묶어 천장에 매달고 이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며 불안해하는 일본인을 보고 즐거워하는 식의 가학적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방관의 횡포, 통제 강화, 근거지인 대마도의 경제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5일간 대규모 폭동이 발생합니다.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임시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무장이었던 소기파라는 인물은 전투에 능하고 재물과 승진에 관심 없는 장수이나 당시 외적의 시체 중 명이 끊어지지 않은 자의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쓸개를 따내어 먹고 손과 얼굴에 피를 바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소야차라 불렀습니다. 이후 1554년 을묘외변 후에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고 정식 상설기구로 전환됩니다. 7년간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자리합니다. 비변사와 관련해서 조선 중기 통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통치 구조를 보면 왕 밑으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 체제의 의정부,
그 밑에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육조 판서가 국정을 총괄하던 구조에서 초기에는 군사 업무만을 담당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변사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며 외교 문제도 관장하게 됩니다.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흥선대원군 집권 전까지 완전한 최고 권력기관으로 사실상 모든 국정을 총괄합니다. 왕조차 형식적인 결제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립니다. 왕은 허수아비, 권력은 외척이 쥐었습니다. 이것이 세도 정치의 실체였습니다. 1844년 사도세자의 서자 은원군이 영모 혐의에 연루됩니다. 증거는 불분명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가조, 몰살. 은원군에 대해서는 연산군 영상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름 이원범, 그의 할아버지는 은원군. 당시 14세였던 원범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왕족의 피는 흘렀지만 왕족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원범은 농부가 됩니다. 그를 배울 기회도 왕족으로서의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철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장에 나가 장사도 했다. 왕족이었지만 왕족이 아니었던 삶.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궁궐의 음모도 권력의 무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삶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1849년 6월 헌종이 질병으로 23세의 젊은 나이로 급사합니다. 부사가 없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왕위 계승의 위기를 맞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은 회의를 엽니다. 다음 왕은 누구로 할 것인가?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왕실 혈통이어야 하지만 통제 가능한 인물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아냅니다. 강화도의 이원범. 그들이 원범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첫째, 왕실 혈통. 둘째, 정치 경험 전무. 셋째, 권력 기반 없음. 완벽한 허수아비였습니다. 원범, 한양으로 가시옵소서. 대왕 대비 전교가 계시옵니다. 19세 청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지,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1849년 7월 25일 이원범은 조선 제25대 국왕 철종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인사권, 재정, 군권. 왕은 결제 도장 역할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종은 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즉위초 왕이 한문을 해독하지 못해 대신들이 대신 읽어주었다. 철종은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배웠습니다. 경전을 읽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도 정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관직은 돈으로 샀고 백성은 착취당했습니다.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고. 세 가지 세금 제도 모두 부패했습니다. 백성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종은 개혁을 원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농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명령은 비변사에서 무시되었습니다. 그의 인사는 안동김 씨가 뒤집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철종은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역사는 세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해석 1. 주류학계의 시각.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철종은 구조적 희생자였다. 왕권이 약화된 상태에서 즉위했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왕이 되었으며 모든 권력 구조가 이미 외척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철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해석 2. 비판적 시각.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진정한 군주라면 구조를 바꾸려 했어야 했다. 정조는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철종에게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외척을 견제할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재위 기간은 조선 최악의 부패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능과 무력함. 그 경계는 모호합니다. 해석 3. 대중적 오해. 실록 기록들. 대중에게 철종은 종종 바보왕으로 그려집니다. 글도 못 읽고 술만 마시고 무기력한 왕. 하지만 실록을 보면 다릅니다. 왕이 밤낮으로 학문에 힘쓰다 정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노력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다만 권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철종은 무능했는가가 아니라 철종은 무력화되었는가. 당시 왕좌는 감옥보다 좁았습니다. 1863년 12월 철종이 병석에 눕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3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조서망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오랜 병환으로 승하하시다. 독살설이 있습니다. 안동 김씨가 더 이상 철종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실록에도 야사에도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왕좌의 무게에, 무력함의 고통에 아마도 그는 그냥 지쳤을 것입니다. 1864년 1월 16일 조선 제25대 국왕 철종 승하 재위 14년 6개월 그리고 조선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철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다시 한번 어린 왕을 안칩니다. 12세의 고종. 하지만 이번엔 계산이 틀렸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맡습니다. 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제거합니다. 60년 세도 정치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철종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량했으나 무력했던 왕. 개혁의 의지는 있었으나 권력은 없었던 군주. 그는 농부에서 왕이 되었지만 끝내 왕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강화도의 밭이 궁궐의 용상보다 더 자유로운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철종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구조 전체의 비극이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표적이 된다는 뜻일까요? 철종은 왕좌에 앉았지만 끝내 조선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구조의 초상이었습니다. 철종 이후 조선은 또 한 번 격변을 맞습니다. 세도 정치를 끝낸 남자. 그러나 그 역시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옵니다. 다음 화 흥선대원군 권력의 칼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다음 화는 흥선대원군으로 찾아옵니다. 히스코리온이었습니다.